우리는 살다 보면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빨리 해라. 서둘러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잡는다. 젊을 때에는 이 말이 당연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의 세상은 속도 싸움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먼저 취직했고, 누구는 벌써 집을 샀고, 누구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기 일까지 해내고, 누구는 남들보다 앞서가며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비교표를 만들고 스스로를 그 위에 올려놓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느리다. 나는 뒤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길을 오래 걸어보면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빠르다고 해서 결국 멀리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찍 앞에 섰던 사람이 늘 오래 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한 걸음씩 밖에 못 가던 사람이 어느덧 가장 끈질기게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은 반드시 젊어서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 단단하게 빛나는 힘입니다. 우리는 느린 걸음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마음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고 내 생각을 꺼내지 않게 되고 하고 싶었던 일에도 스스로 허락을 주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느리다는 것이 잘못입니까? 느리다는 것은 단지 속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삶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입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한 걸음 나아가기 전에 주변을 살피고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의 상태를 느끼며 걷습니다. 빠르게 가는 분은 멀리 가보지 않은 길도 일단 질주해 봅니다. 느리게 가는 분은 아직 가지 않은 길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두 방식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 가지만 칭찬해 왔습니다. 빨리 가는 쪽만 칭찬하고 조심스럽고 꾸준한 쪽은 게으르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은 대부분 조심스럽고 꾸준한 쪽이었다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은 빠른 속도보다 깊은 뿌리에서 온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심하면 당장 식단을 반으로 줄이고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매일 몇 시간씩 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다 풀고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약속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실망은 자기 혐오로 바뀌고 자기 혐오는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 멈춤이 바로 진짜 위험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에 물을 한 컵 더 마시겠다. 오늘은 계단을 한 층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겠다. 오늘은 저녁에 누워서 그대로 잠들지 않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겠다. 오늘은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 아주 짧은 안부 한 줄만 보겠다. 오늘은 스스로를 향한 비난을 한마디 덜 하겠다.
이 약속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은 방향을 만든 뒤, 방향은 결국 길을 만듭니다. 길이 생기면 사람은 그 길을 따라 원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꾸준함의 힘입니다. 꾸준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잘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큰일에 환호하고 드라마 같은 반전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크게 성공한 이야기, 단숨에 인생이 바뀐 이야기, 순식간에 달라진 몸과 인상과 생활 습관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의 변화는 대부분 남의 눈에 잘 안 보이게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10분 앞당기는 것으로 어느새 몸의 리듬이 바뀝니다. 식사 때 너무 짜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몸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바로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숨을 들이마신 다음 말을 꺼내는 습관만으로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는 것은 결국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밤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 새로 시작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이 꾸준함의 가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젊을 때의 변화는 빠르게 타오르지만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지만 오래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면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오래 가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들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 나를 평가해 줄 사람도 많지 않으니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 생각에는 슬픈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더 나아질 이유가 없다. 나는 더 나아질 자격도 없다. 당당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버팀목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라도 내가 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희망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천히라도 여전히 걷고 있는 모습 자체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말은 사랑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꾸준함은 또한 자존감을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늘 작심삼일이야. 나는 시작만 하고 금방 무너져.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나 한 가지를 매일 했다는 사실은 이 목소리를 조용히 잠재웁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루하루 이어지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도 지켰다. 나는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들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를 빠뜨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꾸준함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꺼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꾸준함은 그런 날에도 억지로 자신을 끌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꾸준함은 빠진 날로 나를 혼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못했으니 내일부터는 다시 해보자.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길은 이어지고 이 말이 사라지면 길은 끊어집니다. 꾸준함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집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생활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누군가는 아직 못 이룬 작은 꿈을 그래도 조금은 이뤄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누군가는 단정한 관계, 억울함이 좀 덜한 관계, 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살고 싶다고 합니다. 멀리 가고 싶은 분도 있고 그저 오늘 숨 쉬는 마음이 덜 흔들리면 좋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목표는 다르지만 방법은 비슷합니다. 빠르게 바꾸려 하지 말고 매일 닦듯이 조금씩 닦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닦음은 언젠가 빛이 됩니다. 꾸준함은 관계에서도 큰 힘을 냅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한 번의 큰 선물보다 반복된 작은 안부로 깊어집니다. 자주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가끔씩 너 생각이 난다라는 말을 건네는 것. 그 말 한 줄이 쌓이면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또 화가 났을 때 바로 폭발하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을 잠깐 갖는 것. 이 습관은 다툼의 크기를 줄입니다. 다툼의 크기가 줄어들면 상처의 깊이도 줄어듭니다. 상처가 깊지 않으면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꾸준함이 관계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꾸준함은 사랑을 오래 버티게 합니다. 꾸준함은 마음에도 작은 방을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날에는 아주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누가 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다 망친 것처럼 느껴지고 집안의 사소한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내가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평소에 해오던 작은 루틴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안전줄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나만의 조용한 시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 오늘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덕분에 우리는 무너지려는 날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주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느린 속도는 생각의 깊이를 선물합니다. 너무 빠르게 사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지 못합니다.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묻지 못한 채 계속 달립니다. 그러나 속도를 조금 낮추면 이런 질문이 비로소 들립니다. 나는 이 선택을 하면서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에게 떳떳하기 위해 사는가? 나는 억울한 채로 웃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은 속도를 줄일 때만 들립니다. 들린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곧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도착지가 바뀝니다. 도착지가 바뀌면 인생의 마지막 표정도 바뀝니다. 지금의 내 걸음이 느리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걸음이 멈추지 않는가, 방향이 나에게 맞는가,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 뛰다가 지치는 인생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천천히라도 계속하는 인생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오래 갑니다. 그 아름다움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줍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자기 가치를 지키는 사람은 대부분 꾸준한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이 정한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리듬을 가진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른스러움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약속 하나만 정해 주십시오. 억지로 크고 멋있는 약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켜낼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루만 지켜보십시오. 내일도 계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하루만 해보십시오. 단 하루 지켜낸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기대가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갑니다. 느리지만 결국 도착하게 합니다.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닿게 합니다. 인생의 속도는 각자의 것입니다. 늦었다는 말은 타인의 시간에 맞춰 살아갈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남의 시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 리듬으로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속도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느리지만 끝내 도착하는 삶입니다. 저는 그 삶이야말로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